안녕하세요. 4주차 1교시를 사이버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4주차 1교시에는 그 야채조림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채조림 방법은 맛있는 뭐 샐러드를 만든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겠지만은, 특히 신선한 야채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그 요리가 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붉은 뭐 피망이라든가 노란 피망 뭐 로스트 할 때 그 생성된 그 주스와 뭐 올리브 뭐 오일 뭐 발사믹 비네가 뭐 바질 같은 그 허브의 그 향을 조금만 곁들여도 매우 맛있는 샐러드가 될 수가 있고, 뭐 식초 뭐 소금 후추를 뿌리면 완벽한 샐러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야채를 씻을 때는 잎 사이에 있는 그 작은 뭐 벌레나 뭐 곤충, 뭐 먼지 등이 완전히 그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흐르는 물에 조심스럽게 씻어야 하고, 또한 그 잎이 그 야채는 그 조직이 부드럽기 때문에 자주 만지는 것은 조기에 부패하는 그 원인이 되므로, 그 필요 이상으로 그 손을 대는 것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죠. 야채 종류를 불문하고 요리를 할 때에는 필요 이상으로 익히는 것은 그 맛, 뭐 영양, 뭐 색, 뭐 형태, 손실을 가져오므로 꼭 필요한 만큼만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야채를 그 조리할 때는 매우 그 조심스럽게 또 정성스럽게 해야 하고, 칼은 본인이 그 요구하는 대로 자를 수 있도록 충분히 날카로워야 하고, 크기 뭐 모양 뭐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야채 줄기 부분을 그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예를 들어 뭐 브로콜리를 뭐 사용하는 데 있어 적당한 정도의 그 줄기는 보기도 좋고 먹기에도 좋듯이, 신선한 야채를 조리할 경우 그 맛이라든가 뭐 색깔이라든가 뭐 결합 조직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아스파라거스나 뭐 빈스라든가 시금치 등 블란치하여 그 얼음물에 즉시 넣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식초나 뭐 레몬 주스는 그 야채의 색깔을 그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고객에게 제공되기 그 바로 전에 그 첨가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식초와 레몬 주스는 조리 순서에서 마지막에로 첨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오일이 야채를 감싼 다음 식초를 첨가함으로써 야채의 색깔이 변하는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뭐 가지라든가 뭐 비트라든가 피망, 뭐 감자 등을 뭐 들을 수 있는데, 오븐에 굽게 되는데 고온에서 단시간 내에 조리하는 만큼 조리 시 조금이라도 주의를 그 게을리하면 원하는 만큼 조리 순간을 놓치게 되니까, 따라 그 야채를 그 조리할 때는 조리를 그 시작하여 그 고객의 제공이 끝나는 시점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야채가 있는데, 그 이제 주로 많이 쓰는 이제 토마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마토는 뭐 샌드위치에도 많이 쓰죠. 토마토는 칵테일 뭐 파티나 뭐 샐러드 뭐 바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뭐 체리 토마토이죠. 그것은 체리 토마토가 씨를 제거하거나 껍질을 벗길 필요가 없이 쉽게 먹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죠. 토마토는 라틴어로 늑대 복숭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신대륙에서 유럽으로 처음 전해지면서 새롭고 그 아름다운 토마토에 대한 두려움과 신비로움이 그 표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그 아메리카 그 원주민들은 비스듬한 그 널판지에 그 토마토를 깔아서 말리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것은 그들 말로는 코테즈 라고 불리며 비교적 수준 높은 기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스꽝스럽게도 그 토마토의 원산지인 아메리카로 유럽에 의해서 변화된 토마토가 다시 넘어가 발전하게 이제 되었고, 또 한 가지 그 재미있는 것은 토마토의 계통에 대해서 과일인가 아니면 야채인가를 놓고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벌여왔고, 오늘날에도 그 논쟁의 그 소지가 남아 있죠. 토마토가 그 요리에 사용되고 있는 종류만큼이나 복잡하고 뭐 다양성이 있기도 하고, 현대 와서는 그 영농가학의 그 발달로 토마토가 계절에 관계없이 생산되고 있지만은, 토마토의 그 제철은 늦 여름, 그러니까 그 이른 가을에 생산되는 것이 태양의 빛을 충분히 받고 영양도 풍부하고, 토마토는 그 색상과 맛이 다양하여 그 요리에 사용하는데 천의 얼굴을 가졌다 하여도 과연이 않을 정도로 다양한 또 뭐 골드 주빌레라든가 마르벨 스트라이프라든가 뭐 체리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흔히 그 안티파토나거나 그 샐러드나 그 소스, 파스타, 뭐 샌드위치 등 많은 요리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뭐 저장을 위해서 햇빛에 말린 선드라인 토마토, 뭐 퓨레, 뭐 마리네이드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토마토는 그 생명력이 강하여 가정의 그 뜰이나 뭐 이런 뭐 안 쓰는 그 박스에 심어도 수확이 가능하죠. 토마토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뭐 온도와 그 햇빛, 습도가 적당하게 조화돼야 하고, 대개는 그 모종을 사용하여 여름이 되게 뭐 보름 전에 그 심어 늦여름이나 가을에 수확하는데, 비록 푸른 것을 수확한다 할지라도 상온에서 햇빛을 적당히 제공하면 자연스럽게 제공이 되기도 하죠. 토마토는 이제 여러 가지 예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세계적으로 약 20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이제 가지고 있죠. 뭐 연한 녹색과 그린 흰색 아스파라거스를 구분하고 있죠. 그 흰색 아스파라거스는 유럽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싹이 나기 전에 굵은 것을 채취하여 그 요리에 사용하기도 하고, 아스파라거스가 흰색을 띠는 것은 싹이 비옥한 그 모래땅 속에 파묻혀 올라오는 것을 햇빛을 보기 전에 작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잘려진 그 줄기의 일부분은 땅 속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린 아스파라거스는 줄기가 올라와 연한 순을 잘라 사용하고, 따라서 그 그린색을 나타내는 것은 어느 정도의 빛을 받아 성장하여 3월에서 6월 사이에 최적기로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스파라거스가 남자들의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는 아스파라거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백합과 속하는 이 식물은 끝이 창같이 날카롭게 생겼고 매력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영국의 그 모험가인 그 리차드 버튼 경은 그 저서에서 아스파라거스는 영혼의 쾌락을 위한 풀잎향이라고 할 정도로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아스파라거스를 먹으면 왕성한 열정에 자극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는 아스파라거스를 삶고 튀기고 계란으로 만든 양념을 사용하는 등 매우 다양한 요리법으로 거의 매일 그 식탁에 올랐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스파라거스가 그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지만은 18세기 지식인 베오나데 폰델레는 초대받은 손님들이 그 아스파라거스를 먹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랍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아스파라거스를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서 아스파라거스의 어원은 고대 페르시아어로 경작한다는 의미의 그 싹에서 유래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의하면 아우구스트 제왕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아스파라거스였는데 요리를 할 때는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아스파라거스는 오래 하면 뭉그러지죠. 그 아스파라거스는 그 봄에 많이 생산되는데 그 유럽 그 벨기에와 그 스위스 뭐 독일 등에서는 흰 아스파라거스가 식탁에서 사랑을 받고 있고, 미국이나 이탈리아, 뭐 프랑스 등에서는 녹색 아스파라거스가 이제 미식가들의 유혹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아스파라거스에 그 대한 행사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유럽 등지에서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많이 개최되는데 4월의 마지막 주간 뭐 거의 뭐 이틀에 걸쳐 성대하게 연례 행사를 치러지기도 합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선택하고 요리하는 데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는데 일반적으로 굽기라든가 굽기, 색, 백색, 그린색, 라벤더색 등에 따라서 뜨거운 요리, 차가운 요리 등 목적에 따라서 기준은 두지만은 요리 방법에 있어서도 시간과 온도, 기름, 물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는 스테이크로 할 때 거기 삼색 야채라든가 더운 야채 그런 데도 활용도 되고, 샐러드 아스파라거스 샐러드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아스파라거스는 유럽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고 참 하지만은 그래도 유럽에서는 아스파라거스 최고의 야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븐 드라이 토마토라는 것은 제철에 싱싱한 토마토를 먹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겠죠. 이러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토마토 퓨레로 통조림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양념을 섞어서 케첩을 만들기도 하는데, 냉동 햇빛에 말려 기름에 절이기도 하지만은 어느 것 하나 신선한 토마토를 직접 먹는 것보다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렇게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토마토에 대한 다양한 맛을 찾아내는 성과를 올리게 되고, 말리거나 케찹, 퓨레 등 가공품 같은 그 토마토를 원료로 또 하지만은 할지라도 그 맛에 있어서 대단히 다른 면을 지니고 있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 맛에 익숙해져 갖고 이제는 토마토의 그 구성된 맛을 요구하기도 하죠. 따라서 그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맛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있죠. 오븐 드라이 토마토 역시 요리를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노력 결과를 할 수가 있고, 오븐 드라이 그 토마토는 선 드라이 토마토와 비교하여 저장 기간은 짧지만은 조리 시간이 절약되고 맛에 있어서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월등하다고 하죠. 또한 만들고자 하는 그 요리사 개성에 따라 양념을 뭐 첨가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뭐 온도나 시간 등을 그 조절하여 약간씩 다른 맛을 낼 수도 있지만은 자신만이 가질 수 있도록 톡톡한 요리법을 개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어쨌든 오븐 드라이 토마토의 맛은 신선한 토마토의 액기스를 농축하여 부드럽고 맛있는 새로운 토마토를 요리하는 데 사용하는 데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 이 토마토 뭐 퓨레, 토마토 쿨리스, 토마토 페스트 뭐 이런 거 다 원료는 토마토를 말려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통조림을. 자, 그러면 그 통조림 그 토마토 원재료를 가지고 거의 보면 자 소스만 뭐 스테이크 소스인데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파스타 소스 하는데도 많이 그 오븐 드라이 토마토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만큼 재료는 토마토지만은 그래도 그 뭐 나름대로 다 그 사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맛도 다르고 그만큼 요리에 따라서 이제 별도로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오븐 드라이 그 토마토는 거의 양식에서는 빠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브레이징 엔다이브는 마치 그 뿔 같은 그 하면 그 꽃봉오리 같이 그 아름다운 엔다이브 형태도 자 여러 형태도 여러 가지이고, 뭐 부르는 이름도 매우 다양도 한데, 그러나 이런 경우에서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뭐 벨기안 엔다이브로 불리우므로 엔다이브라고도 통칭하고, 엔다이브는 그 날것으로 뭐 샐러드에 사용하거나 조리하여 야채 요리에도 뭐 다양하게 사용되는 식품의 일종으로 치커리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샌드위치에도 이제 사용하기도 하죠. 엔다이브는 다양한 그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이 쓴맛을 지닌 꼬불꼬불한 이 부분은 요리에 사용하고, 그러나 그 뿌리 부분도 식용 가능한데, 특히 엔다이브의 그 뿌리는 말린 다음 커피 대용으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치커리 차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엔다이브와 그 치커리 두 가지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이 정확한 것인지 혼동될 때가 많은데, 영국에서는 엔다이브라 하면 주름진 잎을 가진 상추류를 통칭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치커리라 부르고, 그러나 영국에서는 치커리라 하면 프랑스와 그 미국에서 엔다이브라고 부르고 있는 벨기안 엔다이브를 의미하는 말로 굳어져 현재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명확하게 말한다면 엔다이브와 치커리는 영어의 간접적인 표현으로 말할 수가 있겠네요. 엔다이브는 크게 두 가지, 야생 엔다이브와 컬리 엔다이브로 구분되는데, 야생 엔다이브는 주로 봄철에 길가에 그 줄비하게 그
피어나는 1년생 풀과 같이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는데, 이 부드러운 그 어린 잎을 따서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사용되고 있고, 이 어린 잎들은 매우 쓴맛을 지니고도 있으며, 이것은 샐러드나 뭐 니코이스 샐러드의 그 재료를 최적이고, 겨울 날씨가 그 비교적 온화한 그 지중해 지방에서는 겨울에도 그 엔다이브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늘진 곳에서 그 성장하는 그 겨울 엔다이브는 봄철에 비하여 쓴맛이 이제 덜하며, 오히려 그 겨울철 그 야생 엔다이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죠. 겨울철에 그 생산되는 엔다이브의 끝부분을 다듬어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비네그레 드레싱을 곁들이면 최상의 샐러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컬리 엔다이브는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다양한 종류가 생산되고 있고, 프랑스 파리 서부 근교에서는 재배가 되고 있는 컬리 엔다이브는 프랑스 샐러드 요리의 중심 재료로 사용되고 있고, 그 색상도 다양해서 봉오리 엔다이브, 흰색, 노란색 등 각각의 그 엔다이브가 기후에 맞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컬리 엔다이브의 전형적인 모양으로 그 주위가 그 그린색을 띠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연한 노란색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엔다이브의 그 잎은 물결을 치는 듯이 조밀하게 모여 있고, 멀리서 보면 마치 커다란 그 꽃봉오리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컬리 엔다이브 역시 비네그레 드레싱을 곁들이는 것이 전통적이며, 샤롯이나 머스타드, 마늘과 같은 그 기초 양념을 곁들이면 더욱 좋고, 경우에 따라 기름을 빼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베이컨을 첨가해서 먹으면 새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서쪽 지방에서는 덜 익은 그 꼬투리 완두를 버터에 볶은 다음 호두와 올리브를 섞은 드레싱을 함께 컬리 엔다이브를 곁들여 먹는 것이 특징으로 전해지고 현재까지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비트는 요리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비트라 하면 우선적으로 그 붉고 선명한 색상을 먼저 떠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까닭에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비트 그 자체를 요리로 사용하기보다는 그 다른 요리에 그 가니쉬 사용하는 것이 많이 보아왔고,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서양 요리가 그 대중화되지 못한 까닭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는 무 모양의 그 알과 같이 둥근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붉은색, 진노란색, 흰색 등이 있는데, 비트의 색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맛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비트는 영국에서 인디아로 전해진 그 붉은색을 지닌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이유는 아마도 붉은 비트가 색상이 선명할 뿐 아니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잎이 아름답고 야생에서도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이제 분석되는 것 같아요. 또한 이러한 이유들이 사람의 본능을 자극하여 더욱 가깝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1597년 요리 저술가인 조딘 그랜드는 그의 저서에서 비트는
살아야만 먹을 수 있다고 했고, 비트와 관련지어 만들 수 있는 그 많은 요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비트의 그 크기나 모양과 그 관계없이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트는 요리하는 데 있어 다양성의 한계가 없는 것 같고, 비트의 색은 아름답기 때문에 요리에 사용하면 맛을 보기도 전에 이미 요리에 대한 그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 편입니다. 비트는 뭐 육류 요리, 뭐 생선 요리, 뭐 샐러드, 소스 등 매우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지만은 주로 샐러드에 많이 이제 이용되는 편이죠. 비트 샐러드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 물론 뭐 날것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뭐 삶거나 오븐에 굽는 방법을 권해보고도 싶은데, 그 이유는 삶을 때는 뭐 요리하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 뭐 식초, 뭐 레몬 주스, 뭐 향신료 등을 사용하면 그 맛이 월등히 달라지고, 오븐에서 굽는 경우는 비트의 맛이 농축되어 한층 더 깊은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뭐 양파라든가 육류, 생선 등에도 광범위하게 이제 쓸 수 있는 재료로 보여집니다. 그 비트가. 자, 흰넬은 생김새는 그 샐러리처럼 생겼는데 맛은 아니스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이라 불리는데, 재미있는 것은 흰넬의 원산지인 이탈리아에서는 피노키오라고 부르지만, 최상의 흰넬은 그저 흰넬 뿐이고, 이탈리아 피렌체 사람들은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그 흰넬을 피노키오라 부르고, 그들에게 있어서 흰넬은 우리나라의 김치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들은 흰넬을 고기와 같이 뭐 찌거나, 뭐 올리브 오일에 뭐 버무리거나, 뭐 파마산 치즈를 곁들여서 뭐 고객에게 제공하기도 하지만, 굽고 생선과 절이기도 하는데 거의 모든 요리에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19세기 유명한 저술가인 알렉산더 토마스라는 이태리인의 시간이라는 리포트에서, 이태리 사람들은 흰넬을 뿌리채 들고 다니면서 그들의 점심과 저녁에 빵과 함께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전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 밖에도 뭐 이탈리아나 미국 영사나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에게도 보낸 서한에서, 이탈리아 피렌체 사람들은 흰넬은 소금도 없이 날것으로 먹으면 그들은 어떤 야채나 과일보다도 흰넬을 좋아한다고 하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태리 사람들의 흰넬에 대한 선호도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네 현재까지. 한편 제퍼스는 흰넬을 피렌체 식물로 자신의 나라인 미국에 소개했는데, 아마도 미국 사람들에게 흰넬의 뿌리, 뭐 씨라든가 줄기, 뭐 잎 등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샐러리 줄기를 날것으로 즐겨 먹는 것처럼 흰넬도 요리에 사용되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렇지만 많은 이태리
이주민들이 미국으로 옮겨가기 전까지는 커다란 그 뿌리의 휜내를 미국에서 발견할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휜내리라는 그 실제적인 그 기원을 더듬어 보면 이집트와 그 그리스의 어원인 그 야채, 즉 마라톤이라는 그 의미와 날씬해지기 위한 그 식이요법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유명한 그리스의 그 마라톤 전쟁이 일어난 그 지역이 휜넬로 뒤덮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직 휜넬의 그 생산이 저조한 상태여서 대부분의 휜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휜넬이 우리 입맛을 강하게 자극하면 머지않아 휜넬의 그 향을 많은 곳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휜넬은 이제 휜넬과 닭가슴살이 이제 좀 그 올리브를 곁들인 샐러드를 이제 좀 잘 어울리는 편인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 유럽에서는 휜넬은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유럽에서는 휜넬 없이는 요리를 할 수 없다는 정도로 그만큼 좀 유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빈소, 빈소는 미국 그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그 생활이 삼자매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세 가지 이름 야채 뜻을 뜻하는 말로서 빈스, 옥수수, 호박을 칭하는데, 그린 빈스는 약 7,000년 전 멕시코에 정착한 정복자들에 의해서 신대륙에 들어온 매우 오래된 음식 중에 하나인데, 유럽에 전해진 것은 크리스토퍼 콜럼부스에 의해서 옮겨온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린 빈스가 유럽에 소개되자 높은 호응을 얻게 된 것은 그 당시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잠두가 있었기에 거부 반응 없이 쉽게 식탁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린 빈스는 요리를 하는 방법이 아스파라거스와 이제 비슷하였기 때문에 유럽의 요리장들에게 아스파라거스로 대용으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17세기 백과사전 학자인 로렌디 글로버는 그린 빈스, 스파라치 빈스라고도 쓰기도 했고, 이탈리아 중부 지방인 토스카나에서도 그린 빈스가 사랑을 받았는데, 현대에 와서 빈스가 전 세계적으로 요리의 중요한 재료로서 널리 이제 쓰이고 있으면서 일반 대중들도 빈스의 맛에 이제 길들여져 있는 편이죠. 그 빈스 요리를 발전시킨 요리장이라면 독일에서 사과, 당근, 베이컨 등 함께 요리하여 독일 요리사에서 그렇게 이제 넣고 이제 함께 요리를 했는데, 고객에게 제공 그렇게 하였는데, 이탈리아, 미국, 이런 데서는 빈스와 양파, 다른 야채를 곁들여 부드럽게 만드는 시트 방식을 들 수가 있었고, 이들 빈스 방식은 지금도 각 가정에서 흔히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밖에도
빈스 하드라고 하여 버터와 그 사보리를 곁들여 그린 빈스로 이용하기도 하고, 펜실바니아주의 그 네덜란드 마을에서는 빈스를 피클로 즐기기도 하였고, 지금도 그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은 아직 그 가정에서 그 빈스를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조만간 그 조그마한 그 레스토랑만 가더라도 고기와 함께 제공되는 그 뜨거운 야채로 빈스가 종종 나오곤 하죠. 하지만 그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그 양념을 섞어서 만들어진 뭐 샐러드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 육류 요리가 후퇴하고 새로운 그 야채 요리 그 문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이제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요리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그 요리는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문화에 따라 요리 방법이 다르고, 재료도 바뀌고, 더 중요한 사람들의 취향이 바뀌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빈스는 그 7,000년 전 그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내리고 있고, 그 요리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빈스를 애호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으로 생각되는 편입니다. 그린 빈스 이제 샐러드에는 이제 모짜렐라 치즈를 곁들여서 뭐 빈스와 그린 빈스와 노란 빈스 뭐 해서 이런 샐러드가 또 만들기도 하죠. 뭐 만드는 방법은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빈스랑 치즈, 뭐 토마토, 뭐 마늘 다진 거, 뭐 머스타드, 뭐 발사믹, 비나가, 후레쉬, 타라곤, 올리브 오일, 소금과 후추, 이 정도 재료 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샐러드가 이제 완성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이는 역시 그 인류 식생활과 오랫동안 같이 해온 식품 중에 하나로, 히말리아 푸틸에서 그 야생으로 자생하는 것을 그 인류가 그 식용으로 사용하였고 전해지고 있고, 그 약 3,000년 전부터 인디아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이는 자 여러 가지 뭐 요리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도 김치도 담글 수 있고 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종류가 그 전세적으로 그 널리 퍼져 생산되고 있지만, 오이 또한 두 가지가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온실 오이와 뭐 노지 오이로 이제 나눠지고 있죠. 온실에는 말 그대로 이제 하우스 안에서 재배되는 거고, 그리고 온실에서 재배되는 오이는 그 떫은 맛이 약하고 부드럽고, 반면에 그 노지에서 그 생산되는 오이는 껍질이 이제 질기고 향이 이제 강한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모양이나 그 표면은 그 오이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맛은 대동소이하지요. 오이의 성분은 물이 전체 96%를 차지하고 있고, 칼로리가 매우 낮아 100g당 12칼로리 정도라고 하죠. 그렇지만 다량의 그 미네랄과 비타민 A와 그 C, E가 함유되어 있고, 오이를 그 날것으로 요리에 사용할 때는 떫은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 약간의 뭐
소금을 첨가하여 절인 다음 양념을 첨가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떫은 맛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이에서 흘러나오는 수분과 함께 오이 향이 날아갈 수 있으므로 물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오이는 오래전 아시아에서 천주교 교도들에 의해서 유럽으로 전파되었는데 오이에 대한 고대 로마 요리사들의 애정은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오이는 태양에 만들어내는 모든 것과 비싸고 높은 품질의 와인과 박하를 넣어 작은 요정을 만들어낸다고도 하죠. 예. 오이는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오이의 생산되지 않은 계절에는 마치 오이를 심어 낮에는 햇빛을 쬐어 오이를 생산하도록 식탁에 올렸다고도 하지만 그렇지만 오이를 좋아하는 것은 티베리우스 왕만은 아니었고 티베리우스 왕이 이제 오이를 너무 이제 좋아하고 이제 해서 매일 자주 이제 식탁에 올랐다고 하죠. 일반 사람들이 들판에 벌레가 우글거리는 야생 오이 넝클에서 손가락만한 오이를 따서 따먹는 모습을 기록으로도 전해지기도 하고 천주교 교도들은 오이를 먹는데 갈거나 튀김, 찜, 피클, 다른 재료 속을 채우는 등 매우 다양하게 이제 요리를 하였다고 하고 1700년대 말 쉐이커라는 기독교의 교리의 오이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도 하고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물려준 축복이라 여겨 오이를 그들의 기도기간 식이요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병을 치료하거나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도 전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일본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가지를 쪄서 먹는 것처럼 인디언들은 오이를 그들의 주요 음식인 샐러드로 만들어서 먹어왔다고 하죠. 최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면 오이에는 비타민 E가 다른 야채에 비하여 월등히 많다고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이를 즐겨 먹은 것이 결코 우연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샐러리는 서양 요리에서 이제 많이 쓰는 편인데 네덜란드의 부인과 전문의인 반디벨드는 그의 저서 영혼의 결혼에서 샐러리는 남자들의 효과가 있다고 쓰여 있고 그러한 말을 뒷받침이나 하듯이 로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샐러리를 숙취를 제거해 준다고도 믿기도 했다고 하죠. 또한 중세 마술사들은 소량의 샐러리 씨를 신발에 넣고 다니면 사람들이 날아다닐 수 있다고 하는 전설로 미루어 볼 때 샐러리에 대한 효능을 믿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이야기들은 샐러리를 야채 중에서 으뜸에 위치에 올려 놓는데 그 많은 공헌을 하였고,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샐러리의 역할을 강조되도록 하였고, 그 샐러리는 고대에서 지금까지 그 언제나 그 대중들의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는 그리스에서 모든 요리 양념으로 샐러리가 쓰여졌고, 고대 로마에서는 디저트에서 그 샐러리 향을 첨가하였다고도 합니다. 그 후 16세기 그 유럽에서는 샐러리의 잎이나 씨, 줄기, 이 모든 것이 요리에 두루 사용되었으므로 의약품으로도 이용되었다고도 합니다. 또한 덴마크 전통 요리인 브루치즈, 브루치즈 수프의 일종에서 샐러리를 기본 재료로 사용하고 또 있고,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그 월푸드 샐러드, 월푸드 샐러드의 그 본래 레시피에는 사과와 샐러리 비율이 50대 50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샐러리 경작은 1600년경 그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적어도 30 종류가 넘는 다양한 샐러리가 이제 개발되어 호황을 이루었고,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주에서 미국 전역에서 사용되는 샐러리 80%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이 샐러리가 성장하기 좋은 기후 조건을 이제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샐러리 생산은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그 양질의 샐러리를 요리에 사용하는데 별 불편은 없는 것 같아요. 샐러리는 요리에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샐러리의 그 재배가 1년 내내 가능할 뿐 아니라 다른 야채와 비교하여 사용이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그 요리할 때 그 주위를 둘러보면 언제든지 샐러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샐러리가 서양 요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이나 것을 이제 대변해 주는 거죠. 샐러리는 향이 좀 강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샐러리는 이제 섬유질을 항상, 왜냐하면 특히 이제 소스 같은 거 만들 경우, 소스라든가 이런데 어디 다져서 사용할 경우는 이제 섬유질을 이제 제거 후에 이제 다지던가 썰기를 해서 이제 사용하죠. 그리고 샐러리 잎은 너무 이제 좀 독한, 냄새가 강하고 향이 강하고 독한 편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육질이 단단한 거, 육류 마리낼 경우에는 그런데 조금씩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샐러리는 어디든지 스톡을 끓인다든가 소스를 한다든가 거의 보면은 이제 샐러리는 어디든지 첨가가 되죠. 그만큼 샐러리는 서양 요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좋아하는 그 사람은 요리되어 있는 그 브로콜리를 보기만 하여도 전율을 느낀다고 한다고 해요. 바삭바삭한 줄기에 우거진 습과 같은 그 모습의 파란 브로콜리는 마치 자신의 숲으로 오라고 유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자, 브로콜리는 끄는 물에 살짝 데쳐주는 것이 좋은데, 누구나 간단하게 조리하여 맛있고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편이고,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브로콜리의 진가를 인정하고 맛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브로콜리가 요리하는 거 방법도 다양해서 뭐 날것으로 뭐 딥소스에 뭐 찍어 먹기도 하고, 부드러운 줄기를 썰어서 소스와 샐러드 아니면 수프에 사용하기도 하며, 고기와 곁들여서 제공되는 등 각종 요리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편이죠. 고대 로마 시절의 요리사들은 향이 강한 큐민, 커리앤더 등을 브로콜리와 같이 요리를 했고,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기름에 튀기는 요리를 중시하므로 브로콜리의 작은 줄기를 하나하나 떼어 내거나 줄기를 얇게 썰어서 높은 열을 가하여 기름에 튀겨 바삭한 맛을 유지시키기도 하죠. 중국에서는 16세기 프랑스 요리사들은 브로콜리에 대하여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했는데, 헌리 2세와 결혼한 캐서린에 의해서 브로콜리에 대한 요리법이 소개되었고, 곧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로콜리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은 아마도 이탈리아 요리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브로콜리를 조리하는 수만 가지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대부분의 조리 방법이 이탈리아 지역에서 중심으로 줄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의 의미는 이태리어 중에서 가지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브로콜리인데, 여기에서 발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왜냐하면 브로콜리는 작은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브로콜리는 따뜻한 브로콜리와 베이컨, 검은 올리브를 곁들인 샐러드가 있고, 그리고 따뜻한 수프를 끓일 때도 브로콜리 수프도 또 활용한, 브로콜리는 여러 분야에 따라 별로 따지지 않고 브로콜리는 다양하게 어느 요리에도 많이 어울리는 편이라고 봅니다. 아보카도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말하는데, 이 열매를 아보카도는 2교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보카도에 대해서는